여러분들이 부동산 시장을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단순 도식에 빠지지 않고 맥락적 사고를 하는 거예요. 반등세가 이어지기는 이어질 건데 이게 계속 간다는 보장은 없어요. 시장 참여자들이 미래를 어떻게 예상하느냐, 이게 결국은 매우 중요한 어떤 그런 요소가 되었다. 다만 이거는 가봐야 하는 건데, 분명한 것은 V자형 회복은 어렵다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네, 오늘 모신 분은 국민은행 박원갑 박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요즘 부동산과 관련해서 이슈가 참 많습니다. 네. 부동산 PF 대출로 인해서 새마을금고가 부실화됐다, 이런 뉴스도 나왔고요. 지금 뭐 증권사도 15% 넘는, 네. 지금은 더 이상일 것이다, 뭐 그런 얘기들도 있고, 이러저러한 어떤 부동산 지표들, 가계부채 천조 넘고 이러한 것들 보면서 과연 부동산이 더 오를 수 있겠느냐, 이제 다시 한번 2차 하락이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일단 이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은 이제 지표를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다른데요. 우리나라의 지금 전체 주택 가운데 64%가 아파트입니다. 네. 한 1,200만 채 정도가 되는데요. 그런데 재차 하락할지 여부는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죠. 가보지 않는 길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다만 이런 가계부채 문제나 건설사 PF 문제는 이음 요인이죠. 네. 그게 곧바로 하락하는 거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먼저 방향성을 정해놓고 무조건 떨어질 것이다, 이런 방향성만 대놓고 나머지를 팩트를 갖다 붙이면 안 돼요. 그거는 단순 도식의 함정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 입주 물량이 많으니까 전세값 빠지고 매매값 빠질 거다. 그렇죠. 실제로 전세값이 지금 오르고 있잖아요. 그리고 올 이제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역전세난이 불가피하는데, 그럼 역전세난이 일어나면은 그러면은 전세값이 빠집니까? 전세가 떨어지기보다는 지금 오히려 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일각에서는 그럼 매물을 던지예요? 그런 이제 극단적인 어떤 그런 최악의 시나리오가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는데, 여러분들이 부동산 시장을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단순 도식에 빠지지 않고 맥락적 사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주택 시장을 둘러보면 호재는 없어요. 네, 그렇죠. 유일하게 호재는 이른바 작년에요. 집값이 IMF 이후에 가장 큰 하락이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격 메리트가 유일한 지금 호재라고 보면 돼요. 전세나 매매나. 그래서 지금 작년에 아파트 실거래가로 보면요, 전국이 17%, 그 다음에 수도권은 23%, 서울은 22% 빠졌거든요. 네. 근데 중요한 것은 명목 가격으로만 따지면 안 돼요. 실질 가격으로 따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냐면은 그 사이 인플레이션을 감안해야 될 거잖아요. 작년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가 5.1% 올랐습니다. 네. 그러면은 집값이 어느 정도 실거래가 기준으로 빠졌냐면은 서울은 27%, 수도권은 28%, 전국은 22%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 대대급 바운스든 아니면 뭐 제한적 반등이든 아니면은 뭐 일종의 뭐 낙폭 회복이든, 그거는 해석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금 추세로 감안해 본다면은 아파트 값이 지금 오늘이 지금 이 7월 말이죠. 그러니까 2주 연속 플러스가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 반등세가 좀 더 갑니다. 왜냐하면은 이 선행성을 띠고 있는 아파트 실거래가를 항상 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실거래가로 보면은 올 들어서 벌써 한 5월까지 보면요, 서울이 한 7.7% 정도 올랐거든요. 근데 상반기 이제 6월 잠정치까지 해보면은 얼마 정도 올랐냐면은 9% 가까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실거래가하고 표본 통계는 시차가 있어요. 그래서 서울은 1월부터 집값이 올랐죠. 그러면 이게 이제 서서히 상반기에 올랐던 이 9%가 서서히 이 시차를 두고 반영이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단박에 안 빠집니다.
그런데 전국을 보면은 수도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2월부터 올랐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수도권은 반등이 왔죠. 6월에 반등이 왔어요. 부동산은 조사를 보면. 근데 전국으로 보면은 아마 아파트 표본 통계로 보면 7월 정도 플러스 날 겁니다. 시차가 5개월이에요. 그럼 물론 이제 강하지는 않죠. 강하지 않은데 이게 좀 더 반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리는 거고. 근데 예. 근데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정부의 부동산 경기 연착륙 이런 걸 유도하기 위한 정책들이 계속 나왔잖아요. 과감한 대책들이 나오고 뭐 보금자리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면서 일시적 데드캣 바운스 아니냐. 데드캣 바운스로 보면 안 되죠. 데드캣 바운스는 이 얘가 언제 나왔을 때예요. 데드캣 바운스가 5월 정도에 그렇죠. 나왔을 몇 개월 때예요. 전이죠. 그때는 수도권에 아파트 반등이 오지도 않았고요. 전국 아파트도 지금 계속 내리막 지고 있는 거고 전국 주택 가격이 플러스로 나오려면은 아마 한참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러면 데드캣 바운스는 올라야 떨어지는 거잖아요. 오른 게 있어야 데드캣 바운스잖아요. 그러면 서울 아파트가 상반기에 무려 지금 잠정 지수로까지 하면은 9% 올라오는데 이게 데드캣 바운스예요? 데드캣 바운스는 그건 뭐 정확한 기준은 없지만 한 달 정도 아니면은 조금 오르다가 다시 빠지는 걸 말하는 거죠. 네. 상반기에 9%가 실거래가 올랐기 때문에 이게 곧바로 하락이 안 와요. 이건 데드캣 바운스가 아니라 그냥 불안한 반등 혹은 제한적 반등 정도로 보면 저는 된다고 봐요. 물론 네. 지금 통계에 따라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렇죠. 전국 주택 가격으로 보면은 아직 멀었죠 회복하려면은. 근데 그 이제 통계를 말씀하시니까 이게 만약에 지속적으로 오를 거라고 본다면 이 심리에 달려 있는 거잖아요. 결국 모든 이 지금 지속적으로 올라간다는 보장이 없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정 구간은 먼저 선행성으로 오른 지표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시장에 반영되는 거예요. 그 우리 공식 통계가 지금 표본 통계잖아요. 네. 이게 이른바 그 표본 조사 통계라 샘플 통계라면 이게 국가 공식 통계예요. 요거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상반기 때 많이 오른 게 있기 때문에 실거래가 요게 반영되면서 좀 더 간다는 건데 저는 무조건 올라간다고 얘기를 안 합니다. 이거 재차 하락할 가능성도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와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더블 딥이 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계속 심리적으로 모두가 상승할 거라는 기대감이 크다고 하면 네. 집주인들이 매물을 걷어야 되는데 그렇죠. 매물이 자꾸 더 나오고 있다라는 거, 이 지표. 그것도 틀렸어요. 아, 그래요? 어떤 면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매물 하나 늘어난 거로 가지고 집값이 떨어질 거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면은 분명히 작년에 보니까 작년 연말에 비해서 지금 매물이 많이 줄었어요. 많이 늘었어요. 매매로 보면은. 근데 6월 말에 비해서는 크게 안 늘어났더라고요. 매물이 서울 기준으로 보니까. 그러면은 이게 이제 매물이 늘어나면은 집값이 떨어진다는 그 논리는 매물 하나만 가지고 부동산 시장을 보시는 거예요. 근데 부동산은 1차원 방정식이 아니라 이 다차원 방정식이거든요. 자, 그럼 보세요. 그럼 매물이 늘어났을 때, 그러면 이 매물이요, 시세보다 낮아야 돼요. 그죠? 네. 근데 지금 뭐예요? 지금, 한국은행 부동산 소비자 심리지수 보니까 100인가 그렇던데 100을 넘었잖아요. 네. 오른다고 생각한다는 사람이 더 많다고 본다면은 매물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거 하락폭, 그러니까 상승폭을 좀 줄일 수는 있지만 바로 곧바로 떨어지지 않아요. 아. 그러니까 그 매물이 반드시 시장 가격보다 낮아야 돼요. 2020년도 이럴 때에 서울 아파트 그 매물량이요. 8만 건 가까이 돼도 올랐잖아요. 지금 잘해봐야 6만 7천 건 정도인데 6만 7천, 6만 8천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 가지고 전체 부동산 시장을 내다보면요.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보면 한쪽만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란 말이에요. 매물 늘어난다고 절대로 이게 바로 집값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어떻게 보면 1차 방정식으로 부동산을 내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매물이 상반기 동안 계속 늘어났잖아요. 네. 근데 왜가 서울 아파트는 왜 이렇게 그러면 실거래가로 9% 가까이 잠정지수까지 하면 9%까지 올라가냐고요. 그러니까 너무 안 좋은 쪽만 자꾸 포인트를 보면은 안 된다. 제가 상반기 때 서울이 이렇게까지 어떻게 보면 강한 반등이 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반기 때는 이 반등세가 약할 거라고 보거든요. 강한 반등이 온 이유는 작년에 집값이 거의 있잖아요. IMF 이후에 가장 큰 폭락이 왔기 때문에 이게 그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반등이든
이런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평균 회귀 같은 느낌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매물이 늘어나도 그 매물이 지금의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나오는 매물이 늘어야 가격 하락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 집주인이 누가 그걸 싸게 내놓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상일 경우에는 매물 이것만 가지고 하락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 하나만 또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건설사 PF 문제로 인해서 집값이 급락이 온다? 그러면은 건설사 PF 문제는 뭐예요? 이건 분양시장 얘기란 말이에요. 네.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무슨 시장이에요? 재고 시장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다리를 건너야 돼, 이 시장은, 두 시장은. 네. 그러면은 지금 건설사 PF 문제가 터져가지고 만약에 집값이 급락이 올라면은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요. 그러면 이런 분양 대행사나 아니면 시행사나 건설사에서 대량 부도가 나야 돼요. 그리고 이게 금리가 올라야 돼. 그러면은 이 파생적으로 경제의 위기가 와야 건설사 부도하고 집값하고 연관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굉장히 위험한 이게 착각상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주식하시면 안 돼. 만약에 건설사 PF 문제가 뭐 이게 굉장히 앞으로 엄청 크게 터졌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경제 위기가 올 거다. 그러면은 지금 주식하시면 안 돼. 주식이 더 민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시장을 서로 분리해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물론 이게 파생적으로 나타난다는 걸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지금 역전세난도 말씀을 드리고 싶으면 역전세난이 제가 그랬잖아요.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갈 거다. 올 하반기가 2년 전에 가장 고점 계약이 많아서 올 하반기 4분기가 특히 고비일 거다 말씀을 드리는데 이 역시 그걸 보셔야 돼요. 작년에 매매 가격보다 전세 가격이 더 빠졌단 말이에요. 작년에 부동산은 조사를 보면은 서울 아파트 매매는 7.7% 빠지고 전세는 10% 빠졌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작년에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20% 빠졌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전세는 더 빠졌으니까 적어도 5%에서 한 7% 정도 빠졌을 거란 말이에요. 전세 신규 계약으로 따져 보면은 거기다가 인플레이션을 감안해 보면은 30% 넘게 빠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역전세난에도 불구하고 전세 가격이 올라간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올 상반기 때 한때 괴담이 입주 물량이 많으니까 이제 전세도 작살나고 매매도 작살날 거라는 그런 논리들이 한동안 횡행했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한쪽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을 보실 때 저는 제가 무조건 집값 올라간다는 뭐 그런 뭐 이른바 집벼청가 부르는 사람도 아니고 저는 어떻게 하면은 이 시장을 냉정하게 균형추를 가지고 바라볼 거냐는 건데 그래서 부동산은 결코 있잖아요. 네. 이게 1차원 방정식이 아니라 다차원 방정식이고요. 그래서 항상 상승 요인과 하락 요인을 동시에 보고 이렇게 의사결정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그래서 지금 앞으로 집값은요 아마 조금 반등세가 이어지긴 이어질 건데 이게 계속 간다는 보장은 없어요. 추세죠. 그렇다면 네. 지금 뭔가 오를 거라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오를 상태니까 더 오를 거라는 기대감으로 지금 사는 거는 약간 좀 무리수일 수도 있겠네요. 특히 잘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아파트 사시는 거는 반대. 근데 내 집이 꼭 필요하신 분들이라면은 내 집 마련. 내 집 마련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데 무조건 사라는 뜻은 아니고요. 지금 고점이 2021년 10월이거든요. 네. 그때 대비해서 가격 메리트를 보고 사셔야 되지 지금 전망 가지고 해서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5월 현재 아파트 고점 대비 서울이 81.1% 정도까지 왔어요. 네. 그다음에 수도권은 79.5, 80% 조금 안 되죠. 전국은 83.8이고 지방은 89.1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90% 가까이 왔죠. 왜냐하면 지방이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집을 꼭 장만해야 되겠다고 보면은 고점 대비 한 25%에서 한 35% 사이에 네. 이쪽을 한번 보시고 지금 분양이 그동안에 제가 집 사는 방법 중 3개 중 하나라고 그랬거든요. 급매물, 그다음에 뭐 경공매 뭐 요 정도 함께 분양이 하나 방법이라는데 요새 분양이 답이 아닐 수 있어요. 분양가가 너무 비싸가지고 그러니까요. 그게
그 기대했던 게 좀 왜 이렇게 경쟁이 치열하고 시장이 안 좋으면은 할인 분양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지방을 했는데 할인 분양하는데요. 수도권은 지금 경쟁률이 높아요. 상반기에 서울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50대 1인데 그래서 누가 뭐 자기 뭐 당첨되면 어떡하냐고 자꾸 그러는데 걱정하지 마시라고 당첨 안 된다고. 이게 뭐 미분양 오를 겁니다가 아니라 안 돼요. 당첨이 아예 안 될 거다. 안 된다. 어지간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되기는 힘드니까 어쨌든 저는 가점이 아주 높은 분들은 당연히 청약 쪽에 관심을 가지되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전망에 너무 올인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전망이 다 틀렸잖아요, 지금. 올 하반기에 지금 저점 온다고 계속 기다렸던 분들이 지금 멘붕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반기에 사실상 백화점 세일 기간이 끝났거든요. 핫세일 기간이 끝났단 말이에요. 이 공포가 극에 달할 때가 대체적으로 바닥인데 이 대부분이 어떻게 보면 너무 본인이 있잖아요. 평론가가 된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많은 이 실수자분들이. 그러니까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많은 분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주택시장 회복 시점하고 내 집 마련 시기를 동일시하는 거예요. 이거 틀린 겁니다. 가령 뭐 이런 거죠. 뭐 전세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야 되고 미분양이 뭐 5만 가구로 떨어져야 되고 또 뭐 거래량이 어느 정도 평균치 정도는 돼야 된다는데 이거는요 내 집 마련 시점이 아니고 이거는 주택시장 회복 시점이에요. 이거는 평론가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통계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장바닥 시세에 좀 근접한 거 가령 아파트 실거래가 그다음에 2층 가구 이상 대단지 그리고 KB 선도 50주수 이런 것들을 보고 약간 선행성이 있는 걸 보고 판단해야 되지. 제발 부동산을 사실 때 평론가인 것처럼 스스로 이렇게 신분을 바꾸지 마시라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 이번에 박원갑 박사님 그 부동산 심리 수업이라는 책을 또 새로 출간하셨는데 여기 가운데 보니까 심리적 편향을 경계하라 이런 얘기 하시면서 그 돈의 주인, 사람 마음을 읽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맞아요. 우리가 지금 시장을 이런 관점에서 읽는다면은 우리 박원갑 박사님은 이 시장을 정확하게 소비자의 심리에서 입장에서 어떻게 판단하실지 궁금해요. 과거보다 심리의 중요성이 훨씬 커졌습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홈은 심리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투자재가 되면서 사고 파는 투자재가 되면서 심리의 영역이 매우 중요해지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심리전이다. 부동산은 파라리 심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논문을 제가 한번 봤는데요. 이제 M2하고요. M2가 이제 광의 통화를 말하는 거죠. 이거하고 가계 대출하고요. 그다음에 미래 기대치하고 요거 세 가지로 봤을 때 주택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뭐냐면은 이 M2도 아니었고요. 가계대출도 아니었고 바로 미래 기대치였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이 미래를 어떻게 예상하느냐. 이게 결국은 매우 중요한 어떤 그런 요소가 되었다. 특히 단기적인 시장 흐름은 이 심리가 중요해졌습니다. 물론 이제 장기로 보면요, 잘 아시다시피 이런 펀더멘탈 있잖아요. 뭐 공급이라든지 뭐 이런 걸 많이 보셔야 되지만 단기적으로는 결국은 심리의 영역이 매우 중요해졌다. 그래서 이제 집이 단순하게 특히 아파트가 단순하게 그냥 이른바 사는 곳, 홈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보면 하우스로 많이 바뀌어버렸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심리를 모르면요. 이게 정확하게 시장 흐름을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리는 바로 돈의 주인인 사람의 마음을 꿰뚫는 건다고 할 수 있나요?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부동산 심리에 대해서 제가 오랫동안 파고들었는데 이제는 여러 이제 기술적 분석 이런 거 못지않게 이 심리에 대해서도 이제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된다. 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 부동산 심리 수업이라는 책을 내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러한 그 사람들의 심리를 읽었을 때 투자의 목적으로는 아직은 살 때가 아니다. 아파트를. 그렇죠. 지금은 가격 메리트가 별로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근데 그 얘기는 가격 메리트가 더 있을 때가 올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충분히 얘기잖아요. 재차 하락은 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미래는 열려 있는 겁니다. 원래 전망 놓고 싸우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다만 가능성은 충분히 있죠. 지난번에 와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2008년, 2012년 당시에 그 이른바 WDB 크게 나타났고 V자형이 나타났고요. 아니면은 이런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닥이 넓은 U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약간 기울기가 있는 욕조형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오른 뒤에 계속 횡보하는 탁자형이 될 수도 있고. 다만 이거는 가봐야 하는 건데, 분명한 것은 V자형 회복은 어렵다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일단은 경제가요 1% 성장밖에 못합니다. 그리고 통화량이 증가가 미미해요. 네. 그다음에 MZ 세대들이 미리 집을 샀어요. 미리 땡겨서 많이 샀습니다. 그리고 여러 뭐 주택 구입 부담 지수라든지 아니면 PIR 이런 걸 보더라도 주택 가격이 약간은 좀 고평가돼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감안해 보면은 충분히 출렁출렁 거릴 수는 있어요. 네. 그래서 투자하실 분들은 굳이 뭐 이렇게 축이면서 사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실수요자들은 당장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 그런 경우에는 제가 굳이 지금 산다면은 고점 대비 가격 메리트 부각되어 있는 쪽으로 접근하시라. 싸게 사야 된다. 싸게 사면 장땡이거든요. 싸게 사는 그 폭을 아까 말씀하신 네. 지금 이제 한 80% 전후, 네, 서울은 79에서 81% 정도까지 요 정도니까 지금, 네. 이게 한 75% 정도로 떨어졌을 때 이때가 좀 저점 바닥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거는 정형화하기는 힘들어요. 뭐 일각에서는 30% 떨어지면 더 이상 안 떨어지고 바닥이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뭐 반드시 이렇게 된다고 선지자처럼 얘기할 수 없죠. 그거는 나 그렇게 단박에 얘기하시는 분들 보면 굉장히 용감하시던데, 그렇게 미래로 가봤어요? 그건 알 수는 없는 거고, 전망하기보다는 대응하는 게 중요한데,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실수요자들은 지금 책상에서 앉아서 이렇게 재지 마시고요. 현장에 한번 가보십시오. 그게 저는 답이라고 봅니다. 현장에 가서 뭘 체크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매물이 어느 정도 고점 대비 싼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특정 지역을 고집하면 매물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좀 범위를 넓게 잡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기 지역은 매물이 없다. 거의 없죠. 그러니까 한 지역을 한 10개 정도, 한 동으로 따지면 10개 정도, 아파트로 따지면 한 30개 내지 한 40개 정도 따져서 그 중에서 하나 사는 거예요. 지금은 약간 아파트를 사시려면 쇼핑하듯이 이렇게 사셔야 될 거예요. 아니면은 생각보다 매물이 그렇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요. 제가 이번에 책에도 말씀드렸는데, 시장이요. 지금은 너무나 광속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한때 적자 생존이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속자 생존이라고 그러거든요. 빠르게 따라가는 사람만 살아남는데, 통계를 분석하는 순간 이게 구버전이 됩니다. 그만큼 지금 빨리 움직이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통계 가지고 너무 그렇게 저는 몰입하지 마시라는 말씀드려요. 실수요자들은. 네. 통계는 평론가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장은요, 저 300m 달아나고 있는데 나는 100m 뒤에 있는 통계를 가지고 지금 시장을 재단하면 늦어요. 그래서 백미러 보고 운전하지 마시라고요. 지금이 얼마나 세상이 빨리 움직이는데, 하다못해 요새는 아파트 시세를 단톡방이 결정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이렇게 포노사피엔스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시대에는 이른바 이 오프라인 시절의 통계를 가지고 부동산을 내다 보면은 항상 아마 실기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평생 이게 신혼지 자범인지 헷갈릴 겁니다, 아마. 지금 보세요. 지금 주택 가격으로 보면은 앞으로 바닥이 멀었어요. 그렇죠. 왜냐?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죠. 그 평론가들이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지금 주택 사실 거예요? 주택 사실 거예요. 대부분이 지금 우리나라의 내 집 마련은 지금 저번에 보니까 80% 이상이 아파트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냐면은 지록이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 시장의 평론가 분들은 지금 하반기에도 이게 주택 가격이 저는 이 반등이 오기 어려워요. 왜냐? 전세 사기 문제 때문에요. 깡통 사기 때문에 아무도 빌라 안 들어가고 아무도 다세대 안 살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아파트하고 빌라하고 합쳐놓으면은 이게 회복이 안 돼요, 이거. 그러니까 내가 아파트를 생각하고 있다면 아파트에 대한 시세 혹은 아파트에 대한 그렇죠. 정보 데이터 요것만 가지고 이걸 보자. 조작적 정의라고 얘기를 해요, 논문 쓸 때.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주택 시장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파트를 갖고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이것도 실거래가 아파트 가격인지 표본 통계 아파트인지, 아니면 그냥 주택 가격인지 다세대 다가구인지에 따라서 이거는 완전히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먼저 여러분들이 부동산 시장을 항상 보실 때는 우리가 사고 싶은 아파트를 베이스로 해서 의사결정을 하시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꼭 좀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